지금 현재 검찰과 죄송합니다. 법무부 산하의 3개의 조직이 경쟁적으로 검찰개혁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자기가 손을 댄 안은 뭐냐 하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 수사를 당하는 거, 그리고 자기 집을 8월 27일 검찰들이 와서 수사하는 걸 보면서 이거 그냥 뒀다가는 정말 자기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 무자비하게, 자기 눈에는 무자비하게죠.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는 인권유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제정안을 바꿨습니다. 이 행정 절차법상 법령을 바꿀 때는 40일 이상의 입법 예고 기간을 줘야 되는데 4일 만에 입법 예고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졸속 절차를 취한 거죠. 이렇게 졸속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내용에서도 졸속인 게, 사실은 이 한 담당자를 누가 할 것인가, 사건 수사할 때 검찰이 중요 사항을 수사할 때는 원래는 검찰총장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럼 검찰총장에게 안 가고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가 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도 바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관여할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을 넣었다가 이거 정말 위법될 가능성도 너무 크고, 원래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을 넣었다가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상에서도 아주 졸속적인 측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법무부 산하에, 이건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공식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검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의 법무부 산하의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예요. 그런 위원회인데 그 외부인이 누구들이냐? 핵심 뭐 위원장도 민변 출신, 그리고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국장도 황희석이라고 민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는, 이 조직은 민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조직이라고, 임시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끌고 가는 대검에서의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 세 곳에서 합쳐서 지금 한 달 만에 내놓은 게 13개예요. 뭐 거의 경쟁적입니다. 이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압박과 자기 조직, 검찰은 검찰 조직, 법무부는 법무대로, 그리고 조장관은 조장관대로 살아남기 위한 틈새를 봐가면서, 그러나 청와대 압력을 완전히 피해 나가지는 못하고 적당하게 빠져나가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미리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걸 알고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준비해 놓고, 대통령 말씀이 나오면 바로 던지거나 말씀 나오기 직전에 바로 던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충되거나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법무검찰개혁위에서는 대검찰청의 역할을 완전히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당장 폐지해야 된다.
아니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시키면은 특수수사 전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수부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갖지 못하면 이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지 마라. 조국에 관한 거는 수사하지 마라.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해서 감찰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 제도를 실질화하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거나 자기들 이익에 자기라는 건 현 정권 이익에 맞서는 그런 수사 내용을 가져올 때는 언제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트집을 잡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자는 겁니다. 그게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 실질합니다. 이거는 민변이 지금 검찰과 법무개혁위원회의 핵심 주도 세력이고 그들이 민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안을 내는 것은 바로 검찰을 죽이자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의지고. 자, 이 13개의 개혁안을 발빠르게 한 달 내에 내놨는데 대통령이 우리 검찰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 서초동의 촛불을 봐도 국민들의 대다수라는 거는 뭐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어떤 데는 69% 뭐 73% 어쩌기 나오는데 하여튼 50%는 확실히 넘습니다. 그 검찰개혁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검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마치 검찰개혁 자체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처럼으로 퉁쳐서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나 청와대가 그렇게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검찰개혁의 열망, 국민들의 열망, 서초동에서 보여준 검찰청 앞에서 보여준 촛불을 들고 이 진짜 열망의 함성을 쏟아놓는 걸 보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수처까지 끌어들었지만 공수처는 지금 상태로서는 12월 3일로 밀려졌으니까 12월 3일까지도 뭐 여당에서는 그때까지 여야가 좀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만드는 식으로 하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12월 3일 통과할지. 물론 정의당에서 먼저 이 꼬리를 틀었죠. 이거부터 공수처부터 예스 해주면은 준연동 비례대표제 물 건너갈 것 같으니까 그부터 거기에 대한 선거제도에 대한 것부터 먼저 확실히 하고 해라 해서 선거 개편안은 11월 27일 날 국회에 부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주고 12월 3일 공수처 그 해준 대가로 공수처는 손을 들어달라는 뭐라고 할까 밀양이랄까 아니면 압력이랄까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는 일단 12월 달로 미뤘지만 검찰개혁안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 검찰개혁안의 핵심이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검찰의 힘 빼자는 게 포커스예요. 근데 이렇게 내놓는 13개의 안을 보면 정말 진정한 검찰개혁안, 다시 말하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에 찬 그런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원하는 검찰의 굴종 혹은 청와대가 검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에 장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도 협력하도록 소몰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검찰 서초동에서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서 검찰개혁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조직이나 세계 기구에서
내어놓은 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개혁이라기보다는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검찰을 죽이자. 물론 대검찰청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안을 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많이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뭐 특수부도 좀 줄이고 심야 조사도 폐지하고 그리고 인권 보호 수사 규칙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고 관계인 공개 소환도 안 할 것이고 등등 내지만 이 정도까지는 청와대가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원한다는 것은 나의 정권 말기에 검찰이 나의 목에 칼을 대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벌로 치면은 벌의 침을 다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앞장서가 하고 있는 것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기구고 이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변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아주 산발적으로 세계 기구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모이는 한 점이 어디냐 하면은 청와대를 향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청와대가 검찰 장악하겠다는 데에 그 정치 노름에 알게 모르게 지금 굴복하고 협조해주는 꼴로 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들을 보면은 안을 보면은 아직까지 검찰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독립시켜라.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지 않고 그리고 검사도 대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권한을 갖도록 해준다면 검찰개혁은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아예 제가 안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죠. 검찰 개혁하려면 왜 검찰을 우리가 개라는 표현 행정부의 충견 대통령의 충견이라고 얘기 충견 내지는 무슨 충견은 좋은 표현이죠. 이라고 하는가. 사실은 대통령이 충견이 돼서는 안 되죠. 검찰은 국민의 충견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충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사권을 대통령이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기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궁극적인 검찰개혁의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3개 안을 내놨지만 검찰개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안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지 않고 제 개인 생각에 법무부하고 검찰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법무부 산하의 법무 검찰개혁이 현재 문 쪽에 가장 가까운 민변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검찰 내역이 아니고 개혁 내용이 아니고 검찰을 힘을 빼자. 정권 말기가 돼도 검찰이 행정부의 수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초장부터 검찰의 힘을 다 빼자. 검찰 인사권 같은 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대로 가고 뭐 더 나올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더 나온다 해도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시키라. 그런 건 여기에서 법무부 산하위원회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것은 내놓는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 아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한다라는 명분만 빌려서 더 청와대의 종속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기구는
원든 원하지 않든 청와대가 원하는 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치 게임에 검찰과 법무부가 같이 뛰어들어서 누가 심판이냐, 대통령의 심판으로 앉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자,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정치의 종이 되도록 검찰을 만든다면,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검찰개혁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똑같은 의도로 정치의 종이 되도록 공수처를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달 미루는 제스처를 쓰고 12월 달에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간다면 야당은 절대로 협력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가 끌고 가고 있는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인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우성치고 기대하는, 물론 서초동 앞에 촛불 흔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이 안, 법무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 민변이 주도하는 이 안, 검찰을 죽이자, 검찰이 정보 수집 기능도 못 갖고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도 대폭 강화하자 하는 것에 대해 손뼉을 칠지 몰라도 그건 검찰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법무부의 압력에,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법무개혁의 압력에, 이 뭐 개혁이는 말은 개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청와대의 입이라고 보면 정확하겠죠. 청와대가 바라는 걸 해주고 있으니까. 대검찰청이 얼마나 굳건하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두고 공정하게 버텨나갈지, 그리고 그들이 잘 해낸다면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좋아요와 구독, 알람벨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고 나면 빨간 벨을 누르면 까마게 되면 그건 구독이고, 알람벨을 누르면 제 방송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애청자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화살표 있는 거 있죠? 그 공유도 눌러서 뭐 다른 카톡방, 밴드, 어떤 분들은 계속 자기 카톡방에 날라오는 것만 본다는데 그러지 말고 유튜브에 들어서 보시고 다른 분 카톡방, 밴드에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